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것은 충주호입니다. 충주호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댐낙터이기 때문에 수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그래서 하류권은 충주시에 속하고요, 중상류권은 제천시, 그 다음에 최상류는 단양군에 속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시군에 걸쳐 있는 그런 대형 호수이기 때문에 보통 충주호라고 부르지만, 이 제천권은 청풍호, 그 다음에 단양권은 단양댐이 생기고 몇 년 전에 그 담수를 하면서 단양호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찾아온 것은 제천권 청풍호에 있는 어느 작은 골짜기입니다. 여기는 골짜기가 너무 굉장히 작아서 지금 여기 현지분 한 분 하고 계신데 한 두세 자리 정도밖에 자리가 나지 않고, 또 이렇게 골짜기가 작다 보니까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풍호에 이름 없는 골짜기에서 충주호 붕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 수초가 좀 많기 때문에 이 다대편성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밥을 개서 집어제를 넣어주면서 천천히 대편성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 위쪽에 현지 분이 납치하고 계신데 제천에 사신답니다. 근데 이제 고기를 많이 잡지는 않았지만 어제부터 확실히 붕어들이 이 골짜기로 들어온 게 느껴진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정도부터는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지렁이가 먹는 데입니다. 거의 이제 떡밥. 원래 이 충주호가 이 건탄, 흰장 떡밥 위주 건탄을 잘 먹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따뜻해지고 나서 5월 이후에 그렇고, 아직까지는 지렁이가 먹는다라고 하니까 지렁이를 거의 미끼로 사용을 하고요. 일단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집어를 해야 되니까 흰장 떡밥 위주의 집어제를 개서 같이 달아서 넣어주고, 이따 밤이 되면 외바늘로 전환해서 전부 다 지렁이만 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밥 먹고 내려왔더니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전자케미, 스마트 케미로 바꿔서 밤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낚시 여건은 정말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오늘 그동안에 계속 날씨가 안 좋았는데 어제부터 날씨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래서 그런지 물색도 굉장히 탁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깨비풀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옷에 묻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시박하고 돼지풀하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생 수초이기 때문에 지금 다 죽어 있는 상태라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당기면 딸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고, 딱 하나 악재라고 하면 배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점심 때부터 저녁 때까지 한 10cm 정도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농번기 배수가 아니라, 농번기 배수나 아니면 비올 거에 대비한 배수라면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발전 배수로 보입니다. 매일 하는 발전 배수. 그래서 이게 발전 배수라면 보통 한 6시 정도 되면, 지금 그 정도 됐는데, 배수를 멈춥니다. 발전을. 그렇게 되면 이제 물이 안정이 되고, 오히려
지금 10cm 빠졌으면 3, 4cm 정도는 더 물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저녁에는 조금 더 찌가 배수가 안 될 거니까 그건 큰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낮에는 제가 수심도 찾을 겸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한쪽에는 지렁이를 달고 합사줄로 해서 원래 하는 대로, 한쪽에는 건탄을 달아서 집어제를 달아서 계속 던지면서 수심도 찾고 집어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어제를 다 썼거든요. 지금 해도 넘어가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채비를 어차피 지렁이 위주로 할 거니까 외바늘 채비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외바늘 채비로 바꿔서, 이건 지금 저는 카본 2호를 목줄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생미끼를 쓸 때 합사를 쓰면 이게 지렁이가 움직여서 이렇게 꼬일 확률도 있고, 또 여기 장애물이 많은데 장애물 속으로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미끼를 쓸 때는 오히려 약간 뻣뻣한 경심줄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캠을 바꿔서 밤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질 3번이요. 3번 갖고 갑니다. 그렇지. 야, 이거 뭐야. 붕어인 줄 알았더니 밤낚시 시작하고 첫 입질을 받았는데 역시 눈치 없는 누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전혀 입질 없는 것보단 낫네요. 다음에는 아마 요 정도 되는 크기의 붕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치하고 강준치는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떡밥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다 먹습니다. 깜짝 놀랐네. 이 충주호의 제천권 어느 골짜기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시간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붕어 입질은 아직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조금 뭐 아쉬운 면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크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도 또 입질이 한번 오면 덜커터가고 큰 붕어, 사자급 붕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 시기가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잔챙이하고 섞여 나올 수 있는데 지금 4월 말이지만 저수지들은 지금 산란하고 밤낚시도 잘 되고 하지만 이 댐은 수면적이 넓다 보니까 물이 천천히 식고 천천히 대표집니다. 그래서 아직 산란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제 늦가을부터 이렇게 봄까지는 이 댐은 입질 빈도수는 떨어지지만 나오면 굉장히 큰 붕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산란기 참 좋은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수지가 아니고 댐에 온 겁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입질을 못 받았지만 아마 내일 아침에는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붕어들이 어느 정도 골짜기로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가끔 소리들이 나거든요. 특히나 밤이 깊어지면서 산란하는 건 아닌데 위에서 좀 점핑 비슷하게 하는, 라이징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고기가 그럼 들어왔는데 왜 입질을 않느냐? 그거는 그 탄구모 낚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탄구모는 이 충주 바로 밑에 있는 충주의 조정지댐인데, 충주에서 방류한 거를 일시적으로 가둬 놨다가 내려보내는 그런 조절 역할을 하는 조정지댐인데, 옛날에는 그래서 조정지댐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지금 탄구모라고 부르는데, 탄구모에서 낚시를 해보면, 특히나 입석같이 이렇게 큰 골에서 낚시를 해보면, 거기는 그 충주댐에서 매일 발전 방류를 하기 때문에 방류를 하면 물이 올라옵니다. 그게 적게는 뭐 50에서 1m까지. 그래서 물이 올라오면 찌를 계속 올리면서 낚시해야 되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조정지댐에서 물을 빼기 때문에 물이 다시 빠집니다. 그러면 또 찌를 내리면서 낚시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보통 우리가 알기로 붕어 입질은 오름수위에 주로 하고, 물이 빠질 때는, 배수할 때는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탄구모 입석 쪽에서 낚시를 해보면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물이 차오를 때는 입질이 없다가 정상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할 때 입질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붕어들이 물이 들어올 때 따라 들어오는데 그때는 입질 잘 안 씁니다. 근데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아, 물이 빠지는구나, 내가 다시 본류권 위로 빠져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서 빨리 먹이를 먹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물이 빠질 때 입질이 더 활발한 겁니다. 여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골자리가 작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붕어들은 거의 없습니다. 본류에 있던 붕어들이 이제 밤에 들어왔다가 오전에 이렇게 나가면서 그 나갈 때 입질을 하는 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은 새벽 12시 이후에나 또는 아니면 아침부터 입질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만 더 하고 입질이 있든 없든 일단 조금 휴식을 취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오면 씨알이 허리급 이상으로 굉장히 큰 씨알이 낚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분명히 그런 큰 붕어 몇 마리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네, 좀 전에 붕어 잡으신 거예요? 네. 사이즈는 한 36. 36이요? 네. 아이, 축하드립니다. 야, 지렁이가 다르네. 지렁이 한번 싹 바꿔봅시다. 입질. 8번. 8번이요? 그렇지. 와, 크다. 그렇지. 결국 한 마리 나오네. 한시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결국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 좋다. 우와, 이 맛에 저수지 다 지켜놓고 댐에 오는 겁니다. 이 시기에 나오면 이렇게 큰 것들이 나옵니다. 아, 4자는 안 되겠네요. 37, 8은 될 것 같습니다. 37.5 정도 되겠네. 38은 약간 안 되고. 아, 멋진 충주 청풍어죠. 청풍어의 대물입니다. 결국 한 마리 만났네요. 잘생겼네. 지금
대부분 저수지들은 지금 4월 말 산란기인데 지금 댐은 아직 산란기가 아닙니다. 5월이나 6월 오름수기 때 대부분 산란하거든요. 이건 이제 아직 알도 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잠시 보관을 해서 내일 아침에 보내주겠습니다. 열두 시가 넘어갔고 늦은 시간에 한 마리 나오는 거로 봐서 내일 아침에는 몇 마리는 더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자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하다 보면 내일 아침 입질 좋을 때 낚시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걷어놓고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다시 하겠습니다. 낚시라면 누구나 한 권쯤 소장할 가치가 있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지금 오전 낚시를 하고 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어제 막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 한 마리를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기분상으로는 오면은 바로 넣으면 바로 붕어가 입질할 것 같았는데 저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전혀 입질이 없네요. 지금부터 8시부터 한 11시까지 한다라고 하면 3시간 동안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 3번 이상의 입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사자붕어도 하나 있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게 댐에서 사자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오늘은 입질이 전무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자붕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렁이 낚시지만 무작정 기다린다고 사자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싱싱한 지렁이를 넣어주고 그것을 붕어가 잘 보이는 곳에, 붕어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리고 흡입하기 좋은 곳에 놔주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입질을 받았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챔질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3시간 정도 열심히 해서 댐, 충주댐에 사자붕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4번. 이거 꽤 큰데? 밤에 잡은 것보다 좀 큰 것 같은데. 자, 어제 밤에 잡은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67이네) 끌어낼 때는 어제 밤에 잡은 것보다 큰 줄 알았는데 기대가 너무 컸네요. 오히려 조금 작습니다. 좀 전에 제가 아마 11시까지 하면 적어도 3번 정도 입질을 받을 거다 했는데 일단 한 마리는 잡았습니다.
입질, 입질. 우와, 크다. 우와. 조심, 조심. 와, 이건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네요. 길이는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 길지가 않네요. 무게감은 엄청난데 꼬리가 짧아요. 야, 빵은 완전히 사자인데 최고로 보면 길이가 글쎄요, 될 것도 같고. 39에 39. 여기까지는 완전한 사자인데 이 부분부터가 짧습니다. 사자에서 1cm 빠지는 아쉬운 대물붕어입니다. 아직 지금 9시도 안 됐거든요. 8시부터 보통 한 10시, 11시까지가 피크니까 또 하면 사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렁이덕이에요, 지렁이덕. 어젯밤에 지렁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12시쯤 됐을 때 저 사장님한테 한 통을 얻었습니다. 그 지렁이로 어젯밤에도 잡고 그 다음에 오늘도 잡고 있는 겁니다. 지렁이 낚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싱싱한 지렁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렁이 낚시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적어도 2개 이상의 낚시점에서 다른 지렁이를 2통 이상씩 이렇게 사셔야만, 그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급하게 오다 보니까 요 근처에서 지렁이를 3통을 사왔는데 좀 다 이상하네요.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사장님한테 지렁이 한 통 빌려가지고 아주 손맛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어디 들어가냐? 지렁이를 방금 갈아준 건데 바로 먹었습니다. 지렁이 낚시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잘생겼는데 이것도 모자라네요. 억지로 하면 뭐 39.5, 약 39입니다. 이것도 1cm가 모자랍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3번의 입질을 봐서 3마리 잡았는데 아직 사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쪽 오른쪽 8번대에서 2마리, 그 다음에 중간 4번대에서 1마리, 1, 2번이 또 자리가 좋거든요. 이상하다, 1, 2번이 왜 안 나올까 했더니 2번에서 나왔습니다. 저 2번은 좀 전에 지렁이를 새 걸로 갈아서 바로 던지고 한 1, 2분 지났을까요? 바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렁이 낚시도 가능하면 좀 부지런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질, 입질. 조 PD님이
드론 촬영하러 잠깐 뒤로 간 사이에 한 마리가 더 나왔습니다. 요거는 좀 작네요. 작은 붕어는 아닌데 아까 잡았던 거에 비하면 가장 작은 붕어입니다. 그래도 물척이네요. 여기가 월척이니까 그럼 30.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거에 비하면 애기 붕어겠네요. 지금 청풍호에서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노지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요 청풍 쪽에 그 제천권, 이 청풍 쪽에 노지 포인트, 뭐 좌대는 다 아실 거니까 노지 포인트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오시려면 보통은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오실 텐데, 그 남제천 IC를 나와서 가다 보면 이 금성면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금성면 지나서 청풍 쪽으로 계속 오다 보면 첫 번째 만나는 아주 높은 다리, 그 이름이 고교입니다. 고교, 높은 다리라는 뜻인데, 그 고교를 지나자마자, 건너자마자 좌회전해서 올라가면 그게 중정리입니다. 거기는 뭐 지금도 낚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그 도로를 좀 막아놔서, 내려가는 도로를 막아서 짐을 지고 한참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낚시인이 많고, 특히나 오름수기 때 아주 호황을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청풍 쪽으로 계속 가면 저쪽 그 한버들 낚시터나 실리 낚시터가 있는 실리, 대류리, 도곡리 이렇게 되는데, 전에 저는 그 실리 교회 밑에서 노지 낚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에 이제 실리 낚시터가 들어서면서 아마 노지 낚시를 하긴 눈치가 보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까지 들어가면 모노레일 타는데 더 지나서 가면 도곡리인데, 도곡리에는 지금도 노지 포인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리에서 이 마주 보이는 곳이 용곡리하고 연론리인데, 김기호자대 있고 짱가네가 있는 그 연론리나 용곡리에서는 그 낚시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눈치가 보일 겁니다. 근데 거기 조금 못 가서 달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달리에 노지 포인트가 몇 곳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산면으로 넘어오면, 수산면 중에서 노지 포인트로 제일 오름수기 때 유명한 곳이 아마 지곡리일 겁니다. 지곡리. 그 옆에가 이제 실리곡이고, 그런데 실리곡은 지금 유료 낚시터 좌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실리곡 사장님이 실리 사장 같은 분입니다. 이원철 사장님이라고. 저하고는 원래 충주에서 만난 낚시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낚시터 제가 운영하게 됐습니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리 낚시터이고, 그 다음에 그러고서 한 2년인가 지났는데 하나 더 인수했습니다. 그게 실리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와 실리곡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 실리곡 다음이 지곡리인데, 지곡리가 오름수기 때 제일 노지 낚시터로 유명하고, 그 지곡리 건너편이 하천리, 상천리, 보통 하천, 상천이라고 얘기하는 하천리가 있고 상천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골짜기마다 아주 좋은 노지 포인트가 많고, 보통 그 하천리 하면 충주 동양면에 있는 하천 낚시터, 그쪽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거기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수산면, 제천에도 하천리가 있습니다. 하천리, 상천리 그렇거든요. 보통 낚시인들은 그냥 하천, 상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충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지 낚시 경험이 없어서 좀 누구 안내를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단양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구단양, 옛날 단성역 근처에 가면 단양 대물 낚시라고 있거든요. 거기 그 앞쪽에 조금 더 내려가면 얼마 전에 단양댐을 막아서 담수를 마쳤기 때문에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단성 대물낚시 사장님이 잘 안내를 해 주시니까 그 단성 대물낚시에 가서 뭐 낚시용품이나 또 먹거리 같은 거 사시고 사장님한테 안내 받으면 훨씬 편하게 노지 낚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입질, 입질. 잡았어. 오, 크다. 와, 이건 못 봤어. 이거 제법 큰데? 나무 뒤로 숨어가지고 지가 안 보여서 챘더니 오, 이쁘네. 금빛이 그냥 호화찬란합니다. 지느러미도 깨끗하고 지금까지 잡은 붕어 중에 제일 예쁜 붕어입니다. 크기는 3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 이것도 기네. 38이 조금 넘네요. 38.5. 아주 이쁜 붕어가 저한테 와줬습니다. 어제 점심때쯤 도착을 해서 하룻밤 낚시를 즐긴 이곳 청풍호는 뭐 제가 자주 오는 곳인데, 가장 최근에 왔던 건 작년 이제 가을, 늦가을, 초겨울 11월 말인가 이렇게 됐으니까요. 낚시춘추 취재 겸해서 이영규 기자하고 왔었는데, 그때도 오늘 잡은 거와 비슷한 대물을 잡아서 그 낚시춘추 제가 표준 모델을 장식한 그런 곳입니다.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낚시를 한번 복귀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점심때쯤 도착을 해서 좀 일찍 왔습니다. 노지라서 이제 바닥 찾고 대편성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찍 와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후 낚시하고 이제 밤 낚시 했는데, 첫 붕어를 제가 이제 1시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2시 반이 넘어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5시 몇 분에 일어나서 낚시를 하는데 전혀 입질이 없었습니다. 8시까지. 8시 이후에 이제 잡기 시작해서 몇 마리 손맛을 봤는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똑같이 이 자리에서 어제 낚시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후에 와서 열심히 대편성하고 낚시를 했는데 12시까지 누치 한 마리 외에 단 한 번도 입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은 12시 전에 주무실 겁니다. 그리고 밤에 못 잡았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뭐 5시경부터 일어나서 낚시를 했는데 8시까지 전혀 입질이 없었다. 옆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지진 났대.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7시 13분에 해남에서 2.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수가 10cm 이상 진행되고 있고 물색마저도 맑아졌습니다. 이게 세 가지 악재가 겹친 겁니다. 그리고 8시까지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그 사람이 포기하고 여기 붕어 없어 그러고 접고 갔다면 똑같이 이 자리에서 낚시를 했는데 그 사람은 한 마리도 붕어 입질을 한 번도 못 보고 가는 꼴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낚시인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낚시를 했는데 입질이 없어도, 특히나 밤 낚시하다가 한 10시까지 입질 없으면 술이나 한잔 하지. 그래갖고 술 마시고 자고 또 아침에 잠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블루길이라든지 살치 같은 잡어가 연속으로 한 5마리 정도만 오면 대부분은 여기 살치밭이야, 블루길밭이야, 그리고 또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스트레스 풀려고 왔는데 이렇게 입질 한번 못 보고 가면, 이 먼 거리 와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 더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의 끼와 채비를 믿고 열심히 하면 붕어는 대부분 보상을 해줍니다. 포기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배추 셀 때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내주고 갑시다 이제. 빵은 사자 빵이네. 놈이 잘생긴 분. 조금 던져야 되겠네. 잘생겼네. 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막내.